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간절하게 바랬던 일이 있으신가요? 이것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하면서 매일 밤 기도하고 상상하고 저도 진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간절할수록 일이 더 꼬이고 망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마치 배터리 없는 핸드폰에 충전기를 꽂아놓고 왜 켜지지 않냐고 화내는 꼴과 같습니다. 간절하게 바라면 이루어지고 간절하면 언젠간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되뇌이면서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고 대박인 건 우리가 알 건 그 끌어당김의 법칙에 엄청난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오히려 독이 되는 진짜 이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상담을 해보면 다양한 배경을 지니고 그리고 다양한 상황 그리고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저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사실 몇 마디 대화만으로도 일상에서 겪고 있는 각자의 고유한 집착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담자분들이 토로하는 공통적인 고민의 양상은 사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일관된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의적으로 현실적인 수준을 아득히 초월하는 거대한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처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압도적인 간극으로 인해 인지적 괴리와 그리고 조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현재 월 소득이 2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내담자분께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대한 인지적 정렬 없이 단순히 5년 내 10억 원 이내의 자금을 마련하겠다라는 고도로 정량화된 목표안을 강박적으로 내주입하는 경우가 사실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현상은 사회심리학자인 토리 히깅스가 정립한 자기불일치 이론으로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우리의 자아체계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현재 모습인 실제적 자아와 그리고 우리 개인이 지향하는 최상의 상태인 이상적 자아로 구분됩니다. 이상적 자아와 실제적 자아 사이의 불일치가 임계치를 초과할 때 우리 자아는 극심한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만성적인 불안, 실망, 그리고 좌절감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부정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나의 이상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를 확인하고자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확인 심리를 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비교, 분석,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행위는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의 결핍 상태를 뇌에 더욱 뚜렷하게 각인하는 도구로 전락합니다. 결국 목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만성적인 조급함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기는커녕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한 파괴적인 집착으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목표 성취를 위해 가장 흔하게 오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정서적인 긴장,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매우 뛰어난 부지런함, 그것이 잘못 발현된 강박적인 의지력만을 앞세워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는 밀어내기식 접근입니다. 이러한 의식적 노력의 강요는 신경학적 관점에서 극심한 부작용을 유발하는데 프랑스 심리학자 에밀 쿠에가 구명한 역효과의 법칙을 통해서 가장 잘 설명됩니다. 우리 인간의 무의식적 상상과 의식적 의지력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인간의 행동과 현실 인식 차이는 예외 없이 상상력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의식적 집착은 그 이면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나의 무능하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두려움과 결핍의 상상을 더욱 자극합니다. 이 두 가지 신호가 대립하면 우리 뇌는 생존 확보를 위해 더 깊은 잠재의식 속에 프로그래밍된 부정적 신호를 사실로 수용하고 결과적으로 의지력을 쥐어짜며 노력할수록 목표에서 멀어지는 자기 방해적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행동 경제학자 샌들 멀레이너선이 그리고 인지심리학자 엘더 샤피어의 공동 연구는 이러한 결핍 마인드셋이 인간의 물리적 인지 대역폭에 가한해 심각한 손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 뇌에 실제로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특정 자원이나 목표의 부족 상태에 고도로 몰입된 뇌는 한정된 정신적 자원의 대부분을 결핍에 대한 방어 기제에 할당하고 이로 인해서 인지 대역폭에 심각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인지 기능 저하로 발현됩니다. 일단 자기 통제력이 급격한 악화를 보이게 됩니다. 충동적이고 그리고 근시안적인 보상제에게 취약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이 바로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의사결정이 마비가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즉각적인 생존 본능에 매몰되어서 중장기적으로 기회를 설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어적 인지 필터를 작동해서 새로운 학습 기회나 조언을 위협으로 간주해서 차단해버리게 됩니다. 걱정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도와 같다는 임상적인 격언처럼 결핍과 조급함에 지배당한 뇌는 우리의 불행과 무능을 증명하는 현실적 단서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하게 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뇌에 가득 채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신비주의적 해석으로 가득 차 있는 끌어당김, 저는 풀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는 현대 뇌과학의 망성활성계 RAS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신경 가소성 이론을 통해서 최대한 과학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오고 있습니다. 이 망성활성계는 우리 뇌간의 중뇌 부위에 집중 분포하는 신경 세포막의 그물망 구조인데, 이 대뇌피질로 상행하는 막대한 감각 정보를 선별하고 통제하는 문지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실 우리 감각기관이 수용하는 정보의 단위는 초당 4억 비트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000 비트가량의 극소수 정보만이 우리 뇌의 필터를 거쳐서 의식으로 실제 우리 뇌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정보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우리가 평소에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집중하는 내부 표상입니다.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계속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정량화되고 수치화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뇌에 입력하게 되면 우리 뇌는 이를 생존에 직결된 핵심 정보로 오인하고 관련된 정보를 능동적으로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필터 기준이 변경되면 과거에는 배경소음이나 그리고 무의미한 풍경으로 치부되어 무시되던 일상의 단서, 특정 인물, 그리고 사업적 기회들이 매우 짧은 순간에 우리 의식의 영역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사실 그리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향인들은 기본적으로 기저 활성 수준이 매우 높고 외향인은 낮고, 그다음에 내향인은 외부 자극에 극도로 민감하지만 외향인은 상대적으로 둔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처리가 기회를 포착하는 경로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 RAS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신경 가소성, 우리 실제 뇌세포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는 생생한 가상 시뮬레이션이 뇌의 물리적 구조를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의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특정한 성공 상태를 고도로 시각화하고 상상하는 과정만으로도 실제 그 경험을 물리적으로 겪었을 때와 완전히 동일한 운동, 그리고 우리 감각의 시냅스 연결망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뇌는 물리적 현실과 그리고 생생한 정신적 상상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전 구축된 뇌의 신경망은 우리가 목표 살 때 걸맞은 행동을 취하도록 물리적으로 유도하는 추진력이 됩니다. 우리가 목표에 대해서 집착과 조급함을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목표 달성의 속도가 기존의 강박적 노력하에서보다 무조건적으로 빨라지는 현상은 인지공학적 메커니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뇌가 목표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조급함을 느끼면 우리 뇌의 1차 방어망인 RAS는 이를 기회적 신호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적인 자극으로 오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협이 감지되면 RAS는 대뇌피질 전체에 아드레날린 분비 경보를 발령해서 비상대응책에 돌입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제한된 용량만을 지닌 작업 기억과 그리고 고차원적인 인지 대역폭이 오직 즉각적인 위협 요소를 방어하는 데 집중적으로 소모됩니다. 이때 우리는 물리적으로 시야가 협착되고 정작 주변에 다가오는 핵심적인 사업 기획 그리고 대안적인 해결책을 전혀 포착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결과에 대해서 강박적 집착과 조급함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뇌는 바로 최적화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잘못하는 거는 정서적 긴장과 그다음에 강박적 의지력만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런 역효과의 법칙,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밀어내기 그리고 과학적 끌어당김, 이 두 개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나아가고자 하는 그리고 과학적 끌어당김을 통해서 직관적이고 자동화된 기회를 포착해서 결국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게 최선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제가 많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우리의 반복적인 끌어당김 실패는 우리의 의지나 열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작동 원리에 대한 엄밀하고 논리적인 이해 없이 감정적인 차원의 갈구와 집착만을 반복하는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비논리적인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맹목적인 신비주의나 개연성 없는 긍정론에 기반한 끌어당김은 이 잠재의식의 역효과만을 초반해서 불안과 결핍의 에너지를 심화시키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참된 의미의 끌어당김은 우리 뇌의 가장 고차원적인 인지적 정보 처리 체계인 망상활성계를 재조정하고 대뇌피질의 신경가소성 메커니즘을 영리하게 가동해서 인지 대역폭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고도의 인지공학적인 전략입니다. 정말 이렇게 말로 풀었으면 어렵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그냥 내 삶에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조급함과 그다음 결핍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뇌의 성취화대로 완전히 무해 상태에서부터 완벽하게 재설계 그리고 재건축하고자 한다면 지극히 과학적인 반복론에 기반한 재프로그래밍 단계가 요구됩니다. 이런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뇌과학적인 인과관계와 구체적인 적용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제로에서 시작하는 잠재의식 재프로그래밍 방법론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걱정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도와 같고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RAS는 지금 무엇을 수집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그런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